안녕하세요. 5월 19일 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하원 예산위를 통과했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공화당 내부의 균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를 강타하며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 규제는 집행 중단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연방기관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휴전 협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월가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며 셀 아메리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를 전기처럼 필수 인프라로 선언하며 대만의 슈퍼컴퓨터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10대 보호 기능이 알고리즘 앞에 무너졌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역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며 전면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포기 불가를 선언하면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말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이 뼈로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아람 리포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지난 금요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에서 기인한 암이 뼈로 전이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병세는 공격적이라고 평가되지만 현재로선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설명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치료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되는데요. 민주당 내부는 물론 공화당 인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치권은 초당적인 반응을 보이며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조 바이든과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고 해리스 부통령도 조는 평생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온 강한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힘겹지만 잘 이겨낼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 보 바이든을 뇌암으로 떠나보낸 이후 암문샷 프로젝트를 이끌며 암 연구에 평생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료 전망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완치 가능성이나 예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글리슨 스코어는 9점으로 매우 악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 보통 완치보다는 장기 생존 관리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르몬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을 통해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반적인 체력 상태는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강 상태가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물려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고집하다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며 결국 사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통령이던 해리스가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까지 공개되자 당시 바이든의 측근들이 건강 정보를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랜 정치 경력과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온 인물이죠. 지금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72년 첫 상원의원 당선 직후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이후 정치적 후계자로 키웠던 아들 보마저 2015년에 뇌암으로 떠나보내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슬픔을 공감으로 바꾼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와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일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네,
정치 인생 내내 시련과 싸워온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번 투병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아람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공약을 담은 대규모 예산과 이민 관련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미정 리포터가 자세히 전합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핵심 경제 공약들을 다시 집대성한 법안입니다. TV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비롯해 대규모 이민 단속과 국방 지출 강화, 그리고 2017년 감세한 연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 규모입니다. 새로운 지출과 세수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최소 2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보수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 결국 4명의 의원이 기권으로 입장을 바꾸며 법안은 17대 16으로 예산위를 통과했습니다. 기권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 요건을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한 점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며칠간 법안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는 여지를 남기며 당 일체감 유지를 이유로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은 복지 축소에 민감한 지역구 여론을 우려하고 있어 이후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현재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 법안이 트럼프 2기의 핵심 동력이라며 메모리얼 데이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수파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내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공화당 내부 균열이 트럼프 2기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유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미국 미주리, 켄터키주 등을 강타해 최소 28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켄터키에서만 19명이 사망했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도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시속 160km의 강풍과 우박까지 겹쳐 수천 채 주택이 파손됐으며 연방정부는 재난 대응 자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규제들을 없애기 위해 아예 집행을 중단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송유관 안전, 에너지 절약 기준, 차별 금지, 환경 오염 규제 등 여러 부처가 관련법 집행을 사실상 멈췄고 일부는 트럼프 지시로 직접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위반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연방기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고 위험한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로마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푸틴과 젤렌스키 양측과 통화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휴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휴전을 주장하며 간극은 여전합니다. 전직 외교관들은 피해자에게 압박하지 말라며 성급한 타협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여파로 미국 증시가 주춤하자 월가의 관심이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MSCI 신흥국 지수는 9% 상승해 S&P 500의 상승률 1.3%를 크게 앞섰고 ETF 자금도 대거 유입되는 추세입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한국, 사우디, 튀르키예 등 기초 체력이 탄탄한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월가 주요 기관들도 신흥국의 다음 랠리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디비아 CEO가 엔디비아를 AI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하며 AI를 전기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AI 공장 개념을 강조하며 대만의 대형 AI 슈퍼컴퓨터와 신사옥 설립 계획도 발표했으며 이는 TSMC 등 대만 기업과의 협력 강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회와 경쟁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EU 전체 성장률도 1.1%에 그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통상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관세 협상 타결이 되더라도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틴 어카운트 기능이 성적 컨텐츠, 신체 왜곡, 음주, 약물 영상 등을 10대 계정에 추천하며 유해 컨텐츠 필터링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 단체의 실험과 부모의 테스트 모두 AI 알고리즘이 오히려 위험 노출을 키운다는 결과를 보여왔고 메타는 책임 대신 문제 축소에 집중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규제가 없이는 자율 보호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본격 개시하며 하루 동안 160여 곳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칸 유니스 병원 등 민간 지역에서 최소 32명 사망이 보고됐고 전 지역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역을 장악할 것이라며 작전 지속 의지를 밝혔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굶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우 강경파는 구호품 반입조차 반대하며 내부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핵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트라반치 외무차관은 농축 기술은 우리 과학자들의 성과라면서 핵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어떠한 농축도 무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 중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협상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